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몇 문제 안 푼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빨리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주평형은 평균법을 이용을 해서 제공품 평가를 하고 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 자,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무시해? 월초를 무시해. 있던 없던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것, 기초 제공품의 수량과 완성도. 자, 이게 원가는 필요해요. 원가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월초에다가 당월 투입된 거 더해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는 필요합니다. 원가는 필요하지만 월초에 있는 수량과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 이건 1번 문제랑 같은 형태인데 그냥 보기를 좀 다르게 해놓은 거죠. 쭉 보시면 정답은 4번입니다. 얘네 둘이 바뀌어야 되겠죠. 제조 지시서별 집계하는 거는 개별원가 계산. 그 다음에 원가 계산 기간별 집계를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정답은 4번. 나머지 것들은 꼭 읽어보세요. 이 비교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다음 2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공정에 투입되어 현재 생산 진행 중에 있는 가공 대상물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 완성도죠? 정답 3번. 21번. 생산활동에 투입한 모든 노력을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만 투입하였더라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 완성품 환산량 4번 되겠습니다. 22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할 때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 요소별로 계산하는 가장 적합한 이유는 무엇이냐? 재료비랑 가공비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에?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3번입니다.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재료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서 투입이 된다. 가공비는 제조 진행에 따라서 투입이 된다. 재료비는 뭐 제조 착수 시에 전량 투입되기도 하고 가공비처럼 제조 진행에 따라서 투입이 되기도 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의 재료비와 가공비 요거 둘은 나눠서 계산하는 게 적합합니다. 정답은 3번. 23번. 기말 제공품 1000개의 가공비 완성도가 40%일 때 기말 제공품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이것도 곱해주면 되죠. 뭐 할 것도 없이 400개. 다음 24번. 주 갑사의 원료 혼합 공정에 대한 8월 중 활동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가공비 관련해서 8월 중 완성품 환산량을 선입선출법. 문제 되게 긴데 어쨌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선입선출법으로 완성품 환산량 구하라 라는 겁니다. 기초, 착수, 기말 있는데 지금 이번 달에 완성품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잠깐 티계정 그려서 개수만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갑시다. 기초가 5,000에 완성도 70, 그 다음에 당월 착수가 4만, 그리고 기말이 7,500 이니까 완성은 37,500개 되겠네요. 37,500개. 이 37,500개를 가지고서 환산량 해봅시다. 완성이 37,500개. 그 다음에 월말이 7,500개. 40%. 재료와 가공으로 나눠서 선입선출법이니까 월초에 해당하는 게 지금 5,000개가 있죠. 5,000개가 있으니 나머지 이번 달에 투입된 게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완성된 게 32,500개겠다. 자, 재료는 혼합공정 시작에 모두 투입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월 초분에 대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0, 가공비는 나머지 추가 공정분만큼이니까 30% 1,500개. 자, 완성은 그대로 32,500개씩 가지고 오고요. 자, 재료 7,500, 그 다음에 3,000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가공비 관련해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죠. 이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 다 더해주면 1,500, 34,000, 37,000.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겠죠. 다음 25번. 종합원가 계산 시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단기 투입 원가만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자, 포인트는 선입선출법 1번이죠. 월초에 해당하는 거, 기초에 해당하는 거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완성품 원가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을 할 때는 가공비건 재료비건 간에 당기 당월에 투입된 것만 가지고서 계산을 한다. 평균법은 월 초에 있는 것 더해서 계산하는 거라면 정리를 해보면, 자, 평균법하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인데,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할 때는 평균법은 월초 더하기 당월에 투입된 거를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눴다면, 선입선출법 같은 거는 당월에 투입된 것만 가지고서 나눠준다.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완성품 환산량.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26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제공품 평가에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이 동일하게 되는 거. 이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죠. 세 번째 나오는 거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4번입니다. 설명 안 할게요. 안 하고 넘어갑니다. 27번. 종합원가 계산의 월말 제공품 평가 방법인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원가 계산에 필요하지 않다. 완성도는 필요하지 않죠. 완성도는 필요하지 않다. 자, 1번 맞는 내용. 평균법에서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투입량 더하기 기말 제공품 환산량이다. 자, 여기서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 투입량이 아니죠. 뭐야? 완성량 입니다. 되게 말장난 같은 문제이기는 한데 헷갈릴 수는 있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제공품 원가가 우선적으로 완성품 원가에 산입된다. 맞죠? 이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단기 투입 원가 완성품 환산량이다. 아까 몇 번에서 했어요? 25번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 다음 28번. 자, 이거는 앞에서 전 시간에 했던 8번 문제랑 똑같아요. 8번 문제 넘어갑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이것만 다른 것 같은데, 회사 이름만 다른 것 같은데 한번 보고 가요. 그죠? 여긴 구미공업인데 강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 평균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기말 제공품 180개에 대해서 재료비는 100%, 가공비는 70%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자, 기말 제공품 180개에 대해서 재료비는 100%, 가공비는 70%.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이렇다면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는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재료비 같은 경우는 100%니까 그대로 180개가 올 거고요. 여기에 재료비에 대한 단위당 원가 375원. 그리고 위에
위에다 써볼까요? 자, 여기 180개 곱하기 375원 더하기, 가공비는 70%라고 했으니까 180개의 70% 만큼이 완성품 환산량으로 계산이 되겠죠. 180개의 70% 계산을 해보면 126개 곱하기 단위당 원가 125원, 이거 구해서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67,500원 나오네요. 가공비 15,750원이 나옵니다. 자, 더하면 83,250원. 정답 3번. 30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해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평균법에 의해 기말 제공품의 가공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계산은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가공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해볼게요. 어디다 해볼까요? 밑에도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한번 해보죠. 여기 줄을 이렇게 그어서 완성품 완성 수량이, 단기 완성 수량이 220개, 그리고 월말은 80개. 자, 월말은 80개의 50%의 완성도. 220도 옆에다 쓸까? 220. 자, 220에 월말 80.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대로 계산해 봅시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220개, 220개, 80, 40 해주면 재료비는 300개 나오고요. 가공비는 260개 나오네요. 단가 구해봅시다. 단가 구하기 위해서 월초에 해당하는 거 그냥, 재료비 같은 경우는 월초 2,800원 더하기 12,200원을 300개로 나눠주고요.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공비 1,200원 더하기 4,000원을 몇 개야? 260개로 나눠주면 각각 재료비는 50원, 가공비는 20원 나오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가공비에 대한 것만 필요하니까 가공비 20원에다가 완성품 환산량 몇 개? 40개. 40개. 얼마? 800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부수적인 것들은 설명은 생략하고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31번 문제. 자, 얘도 뭐랑 똑같냐면 확인 핵심 문제 6번이랑 똑같아요. 확인 핵심 문제 6번. 넘어갑니다. 다음 3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 기말의 제공품 수량을 계산을 해보래요. 써봅시다. 기초, 그 다음에 기말.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여기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재료비가 10,000원이래요. 그럼 가공비는 얼마겠어? 15,000원이겠죠? 완성품 단위당 원가가 재료비가 10,000원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가공비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 원가랑 기말 제공품 원가 요거 두 개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해서 구해봅시다. 나머지 조건, 재료는 공정 초에 모두 투입이 되니까 100%로 인식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와 가공비 단위당 환산 원가는 기초와 기말이 같대요. 그러니까 기초도 기말도 전부 다 이거라는 소리죠.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10,000원과 15,000원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는 재료비 10,000원 곱하기 뭔지 모르니까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할까요? A. 자, A라고 하고 얘랑 그 다음에 15,000원 곱하기 완성도가 40%래요. 그러면 0.4 A죠, A. A. 한 개 얼마야? 48만 원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개수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수만 모르고 있으니까 주어진 나머지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그냥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의 방정식을. 기말도 식을 먼저 써볼게요. 기말은 똑같이 단가, 단위당 원가 10,000원. 얘는 개수를 B라고 해볼게요. B 더하기 15,000 곱하기 완성도가 70% 0.7 B 한 개 얼마야? 82만 원이다. 그래서 어차피 문자 하나에 그 다음에 식 하나니까 문자 하나에 식 하나니까 그냥 그대로 정리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풀어보면 계산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이거 정리해서 푸는 거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실 수 있을 테니까 A는 30 나올 거고요. B는 40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각 30개와 40개 1번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기는 해요. 뭐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풀어왔던 문제들이랑 좀 형식이 다르니까 일단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빨간 별표 쳐진다고 해서 뭐 중요하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3번 주 충남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기말 제공품은 평균법으로 평가를 한다. 모든 원재료는 공정 시초에 투입이 됐고 제조 활동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 제공품 원가 중 재료비는 얼마인가? 뭔가 되게 긴데 그냥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를 알려면 먼저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구해봅시다. 평균법이니까 자, 완성 잘 보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완성 8,800개 그 다음에 월말 몇 개야? 이건 계산해보면 왼쪽 차변에 11,200개니까 월말이 2,400개가 나오겠네요. 이건 티계정 그려보시면 돼요. 티계정 그려보시면 초가 1,200, 그 다음에 단기 착수가 10,000, 완성이 8,800이니까 여기가 2,4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2,400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서 계산해 봅시다. 평균법이니 8,800, 8,800 재료 가공 그 다음에 얘는 2,400개 가공비는 사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재료비만 물어보는 거니까. 하지만 한번 구해보면 여기는 구할 수가 없네요. 왜? 완성도가 안 나왔죠? 완성도가 안 나와서 재료비에 대한 거는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죠. 몇 개야? 11,20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됩니다. 여기 지웁시다. 밑에 자료를 가리면 안 되니까
일단 11,200개라는 거는 계산이 됐어요. 완성품 환산량은 11,200개. 자, 그럼 단가만 구해보면 되죠. 단가는 월초, 당월, 투입된 거 더합니다. 6,000원 더하기 11,200원이 아니죠. 11,200원이 아니라 51,120원을 나눠요. 뭘로? 완성품 환산량 11,200개로 나누면 얘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소수점 5.1원으로 나와요. 5.1원. 거기에 뭐 해주면 돼? 얘 곱해주면 되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5.1원에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2,400개. 그래서 곱하게 되면 12,240원이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오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뭐 하나 물어보는 문제를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더 적기 때문에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죠? 문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뭐 원리 핵심 문제라든지 그런 데서 풀어봤던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34번. 자, 얘는 17번 문제랑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35번. 요거는 이 문제는 저 못 풀었어요. 얘도 전 시간에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자, 풀이하신 분 제보 받습니다. 제보 받아요. 안 풀리더라고요. 내가 못 푸는 건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뻥 뚫린 데가 두 개가 있는데 뭐 뻥 뚫린 건 두 개가 있는 건 둘째 치고 애초에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냐면 자, 제공품이 4,000원이 있죠? 근데 단기에 투입된 금액이 26,400원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기말 제공품 가공비가 6만원이래요. 이게 말이가 안 되죠? 요거 두 개 더한 거보다 어떻게 기말 제공품 가공비가 더 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리저리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뭐 기초가 뭐 4만원일 수도 있고 단기 투입량이 26만원일 수도 있고 뭐 이래저래 해봤는데 결국엔 못 풀었어요. 못 풀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문제가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문제풀이 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좀 문제가 이상해요. 이랬는데 푼 사람 나오면 되게 민망하기는 한데 일단 풀이하시고 푼 사람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번. 온양 자료 평균법에 의하고 종합원가 계산을 이용을 하고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될 때 완성품 환산량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뭐 이런 건 껌이죠. 완성이 밑에가 오케이, 완성이 평균법이니까 320개, 월말이 80개에 50%. 평균법이니까 그대로 가자 써봅시다. 320개, 320개, 80개, 40개. 자, 400개랑 360개. 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다음 7번. 개별원가 계산과 비교를 해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냐? 기말 제공품의 평가. 그죠? 계속 우리가 문제에 보면 기말 제공품 평가 방법은 선입선출법이다, 평균법이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기말 제공품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야?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제일 중요하다. 직접버 같은데 직접비, 간접비 구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메모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38번. 다음 종합원가 계산의 개념을 설명한 것 바르지 않은 것. 자, 쭉 읽어보시면 2번에 이거죠. 수량에 따라 생산 수량이 결정된다. 얘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번. 39번. 제공품 평가는 선입선출법을 이용할 때 기초 제공품 100개, 기말 제공품 200개 완성도 나와 있고요. 완성품 수량은 400개,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 450개. 뭐 되게 복잡한데 그냥 우리 완성품 환산량 구하듯이 한번 써볼게요. 완성품은 일단 400개죠. 완성품은 400개인데 이 중에 100개는 월초야. 근데 여기에 완성도를 모르는 거고요. 완성도를 모르는 거고, 그럼 당월에 만들어진 게 300개. 자, 월말. 자, 월말은 200개의 60%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 자, 재료비. 얘는 언제 투입됐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재료가 언제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 개수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재료비가 언제 투입됐는지 몰라서 여기가 0인지 아니면 다른 숫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워둘게요. 그리고 가공비. 지금 이걸 모르죠. 이걸 몰라요. 이거 나머지 구해봅시다. 300개에 여기는 200개가 될 수도 있고 120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가공비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그냥 넘어갈까요? 가공비는 60%니까 120개. 그러니까 여기 가공비에 대한 거, 지금 여기를 안 구했죠? 여기를 안 구했는데 이거 전부 더한 게 몇 개래? 450개래. 450개. 그러면 기초에 해당하는 게 30개가 나와야 돼요. 30개. 그렇다면 10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0개가 나와? 0.3을 곱해야 되겠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무심코 30 딱 찾았는데 정답이 없죠? 왜 없어? 당연히 없지. 여기가 몇 %여야지 우리가 30을 곱해서 30개를 만들어? 0.3을 곱해서 여기가 70%여야지 나머지 추가 공정을 곱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 70%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되세요? 30개를 만들기 위해서, 자, 3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 곱하기 0.3이 필요한데, 이 0.3은 추가 공정이니까, 그죠? 추가 공정이니까 기존에 있던 완성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70%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정답 4번. 40번. 종합원가 계산 시 제공품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지 않은 것.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정확한 계산 방법이다. 자, 이것부터 틀렸죠? 뭐가 틀렸어? 어떻게 보면 선입선출법이 더 정확한 방법일 수 있어요. 왜? 먼저 남아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월초 제공품까지 얘는 전부 다 고려를 하잖아. 근데 얘는 월초 제공품 무시하지?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선입선출법이 더 정확한 계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그동안 봤던 거예요.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완성도를 몰라도 이용할 수 있고요. 선입선출법은 평균법보다 물량 흐름이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거죠. 왜? 월초를 반영을 하니까. 4번, 기초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동일하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답 체크는 하고 봅시다. 1번. 41번. 기초제공품이 없고 기말제공품의 가공비 완성도가 60%라면 기말제공품의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설명으로 정확한 것.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일단 완성도가 있죠? 완성도가 있으면 어쨌든 그 기말 제공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60%만큼을 구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반드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사실 그럼 얘도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완성품 수량보다는 당연히 적겠지. 기말 제공품 수량보다도 적은데 완성품 수량보다도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정답은 3번 쪽에 가깝기는 하지만 1번은 왜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왜 아닐까? 좀 애매할 것 같죠? 그냥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이라고 하니까 3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넘어갑니다. 42번은 43번 먼저 할까요? 43번 계산 문제를 제일 마지막으로 한번 미룹시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평균법에 의한 당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자, 단기 투입에다가 기초 제공품에서 완성품 환산량 나누는 거 1번. 이해되시죠? 뭐 이거는 뭐 그동안 우리가 계산했던 걸 계속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 식 자체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었으니까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계산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평균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종합원가 계산 재료 일부고 기초 제공품 원가는 얼마냐? 기초 제공품 원가. 그러면 원가는 모든 진척도에 비례해서 발생을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완성품 환산량을 좀 구해 봅시다.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서 나머지 자료들을 좀 이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완성은 400개, 월말 몇 개야? 월말 100개. 얘 50%. 자, 재료비와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은 400개, 그 다음에 비례해서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50개.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450개만큼의 완성품 환산량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써보면 일단은 단기 투입 원가 12,200원에 월 초에 해당하는 걸 더해서 450개로 나누면 얘가 단가가 나올 거란 말이지. 단가. 그러면 근데 이 단가를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기말 제공품 원가가 1,600원인 거 보여요? 1,600원인데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각각 50개죠. 똑같죠? 자, 나눠봅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32원이 나와요. 이 얘기는 이 완성품 환산량의 개수가 재료비랑 가공비가 재료라고 써놨네. 재료비랑 가공비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이 32원이라고 하는 거는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가 된다. 뭐에? 가공비와 재료비에. 이해되세요? 이게 같기 때문에 이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2원이라고 하는 거를 뭘 이용을 해서 이 완성품 기말 제공품 금액 1,600원과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50개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50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단가를 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게 되면 결국 월초는 얼마가 나오냐면 2,2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자, 얘도 체크는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동안 했던 거랑 좀 다른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전 핵심 문제를 전부 풀어봤는데요. 물론 이제 겹치는 문제들이 있어서 넘어간 것도 많이 있고 문제가 이상해서 못 풀어서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들은 전부 다 풀이는 가능합니다. 풀이는 가능하니까요. 꼭 복습해 주시고요. 나중에 학교 오셨을 때 다시 학교 등교하셨을 때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풀이 꼭 해주시고 잘 모르는 거는 메모해 두시고 해서 풀이
꼭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일 종합 원가 계산 다른 내용으로, 그러니까 다른 종합 원가 계산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것까지 하면 단일 종합 원가 계산 내용 정리 정도만 하면 그 다음에는 아마 등교하실 것 같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꼭 집에서 보시면서 좀 빨리 돌려서 들으시더라도 꼭 들어주시고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